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다 만드셨어요? New Java Project.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실제적인 TDD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클래스들을 먼저 만들지 않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메소드가 받는 인자가 뭐예요? 펫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게 pet 도 cat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펫이 부모고 도캣이 이제 자식 클래스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펫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함수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서브 클래싱 이렇게 상속 같은 경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에서 다양한 메소드를, 다양한 인자들, 다양한 타입의 인자들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C++를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기능을 써서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템플릿 쓰지 않고도 객체지향에서 상속을 사용하거나 구체화를 사용하면 그 자체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pet 인자를 쓰게 되면은 이 pet이라는 pet 사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소리를 우리가 직접 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 하려면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콘솔에다가 멍멍 야옹을 출력하려고 그래요. 멍멍 야옹을 출력하는데 그 메소드에서 시스템 아웃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사이드 이펙트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는 그 야옹 멍멍에 대한 문자열만 반환해 주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p.makesound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그 멍멍 야옹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메소드가 되겠고 그걸 받아서 출력을 저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인에서는 강아지도 하나 만들고 고양이도 하나 만들어서 저 펫 사운드에 전달해 가지고 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강아지를 생성하는데 어떤 리모컨에다 유지했어요? 강아지에다 유지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타입을 만들면 강아지. 근데 밑에 거는 강아지 타입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캣에다 유지 안 하고 펫에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펫이라고 하는 상위 타입은 밑에 있는 타입들을 유지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class person, 사람이다, 이런 거에 멤버로 독을 유지하는 거랑 펫을 유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타입을 정의해 놓으면 여기에는 강아지, 고양이, 그 외에 펫을 상속받는 뭐든지 추가되는 거를 여기다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도 범용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것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런 함수, 또 이런 멤버들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person이라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애완동물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또 쓸 수 있죠. 이 펫에. 아니, 이 person 클래스에. 그렇죠? 우리가 거북이를 새로 정의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하지 않고도 사람이 애완동물로 거북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펫 테스트를 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펫을 만들어 볼게요. 펫은 이름을 갖고 있다. 밑에 있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가 오든 애완동물이면 주인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이 다 갖고 있으니까 펫에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생성자를 만들면, 생성자, 얘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 생성자가 없죠? 그렇죠?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뭘 항상 받아요? 이름을 받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get와 setter를 select all 해서 get와 setter를 추가를 하면 이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름을 알 수도 있습니다. getName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실제 만들어야 되는 메소드는 아까 뭐였어요? make sound였죠? make sound. 그거까지 만드는데 make sound를 만드는데 어떤 애완동물인지 모르니까 애완동물의 기본적인 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make sound라는 거를 여기다가 안 만들어 놓으면 펫이라는 리모컨은 make sound라는 버튼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할 거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빈 메소드로 만들 수도 없어요. 왜?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요. 왜?
얘는 반환 타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빈 문자열을 반환하게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필요한 건데, 나는 만들지 못하지만 니네 자식들은 나를 상속받으려면은 꼭 만들어야 돼. 만들게끔 하고 싶으면은 얘를 선언만 하면 돼요. 근데 선언만 하는 건 이렇게 선언만 하는데 이 자체로는 안 돼. 여기다 수식어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 수식어가 뭐겠어요? 수식어가 abstract입니다. abstract. 추상 메소드라 그래요.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는 정의를 안 하고 뭐만 해요?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만. 왜 선언만 하냐? 나는 못 만들지만 나를 상속받는 애들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거에 대한 객체를 이렇게 new pet 이렇게는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할 수 있으면 곤란하겠죠. 왜? 함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놓으면 그 함수를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abstract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가진 애들은 생성을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클래스도 뭐라고 하냐? abstract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그래서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그럼 어떤 애들을 추상 클래스로 만들까? 어떤 애들을? 상속하는데 위쪽에 있는 애들은 보통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요. 추상 메소드를 가졌던 안 가졌던. 우리가 이 그림에서 실제 생성하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와 강아지와 고양이지, 애완동물은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생성하고 싶은 거지, 얘를 생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왜 만들었냐? 얘네들을 만들 때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중복하지 않고 여기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쓸 수가 있어요.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여기처럼. 그래서 abstract 하는 거예요. 이 abstract는 키워드는, 자, 아까 보세요. 이렇게 abstract 키워드를 제거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펫에도 에러 나고 여기도 에러가 나요. 왜? 추상 메소드를 가지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요. 여기는 이제 얘를 주석 처리했으니까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내가 원하면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얘는 객체를 생성한 애가 아니다. 얘는 서브 클래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애지 객체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요소가 되냐면은 강건성을 제공하는 요소가 돼요. 뭔가 프로그램 할 때 제한하는 건 왜 제한하겠어요?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겠죠. 이거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앱스트랙트 안 해놓으면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은 얘의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성하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생성을 못하게 해야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bstract 무슨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abstract 클래스고 추상 클래스. 혹시 C++를 배운 사람, C++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명? 없다고 하는 사람. 둘? C++는 저런 키워드는 없어요. abstract와 같은. 키워드는 없는데 abstract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abstract 클래스 만들어요? pure virtual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돼요. 객체 생성을 못해요. pure virtual 함수 뭔지 알아요? 가상함수 있잖아요. virtual 가상함수인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순수 가상함수. 이렇게 equal 0 쓴 거 있잖아요. virtual하고 쭉 해서 뒤에 가서 equal 0. C++는 어떤 메소드를 가상함수 만들려고 그러면 앞에다 뭘 붙여줘야 돼요? virtual이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자바는 다 virtual이야. 안 붙여줘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강아지를 어떻게 만드냐? new 클래스 독이라고 쓰고 여기에 보면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죠. 슈퍼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는 건 부모를 얘기해요. 근데 부모가 뭘로 돼 있어요?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가 우리가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으면 방금 만든 이 펫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우리가 명시는 안 했어요. 명시 안 했어도 이 펫의 부모는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따라가다 가면 맨 꼭대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되게 또 자바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특이점이고. 이렇게 자바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객체를 이렇게 따라가서 상속을 따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 오브젝트가 있다. 그럼 이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에는 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브젝트에 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오브젝트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oid f object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모든 객체를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내부적으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강아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펫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브라우즈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펫이라고 치면 디폴트 패키지에 있습니다. 펫이. 그쵸? 디폴트 패키지는 뭐예요? 자바에서 패키지, 일장에 설명했죠.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자바에 쓰이는 거고, 패키지라는 명령어를 별도 쓰지 않으면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같은 폴더에 있는 클래스들은 디폴트 패키지로 묶여진다. 그래서 펫과 독은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어떤 패키지에?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패스를 누르고 피니쉬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강아지는 make sound 할 때 뭘 반환해야 되죠? 뭘 반환하기로 했죠, 우리?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요. 저기 조교 있으시니까. 저도 가도 되고. 뭐야. 멍멍. 멍멍. 그런데도 만들었는데 에러 났어요. 왜 에러 났을까? 아직은 에러가 나 있어요. 저기 갖다 대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는데 왜 에러 났을까? 강아지에는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의한 건 없죠. 우리가 하나도 정의 안 하면 얘는 뭘 가져요? 기본 생성자를 가져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그 기본 생성자는 또 뭘 불러야 될까? 캣의 기본 생성자가 있어. 그러면 이 기본 생성자는 부모가 있으니까 뭘 불러야 돼?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부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기본 생성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기본 생성자는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펫에 뭘 만들어주면 돼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여기는 안 만들어도 쓸 수 있어요. 에러가 안 나게. 근데 지금 부모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강아지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에러가 났어요. Implicit super constructor pet is undefined. 부모의 기본 기본 생성자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해결책으로는 one quick fix, add constructor, dog string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면 되겠죠. 저거를 클릭 하면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스윙 네임을 받고 그 네임을 어디로 던져줘요? 부모 생성자에 던져주고 있어요. 네임은 얘가 가지고 있지만 코드상에는 누가 유지하고 있어요? 부모에 유지되고 있죠. 네임이라는 멤버가. 독도 멤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슈퍼 네임 비슷한 거 하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뭐가 있었죠? 디스가 있었죠. 디스를 이용해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에 있는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면은 슈퍼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기본 생성자를 강아지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넣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지워도 문제가 안 나죠, 이제. 두 번째 거.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부모의 원래 기본 생성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또 뭘 불러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불러요.
근데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정의해 주면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유일한 생성자인 문자를 받는 걸 부르는 거예요. 저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가 쓰진 않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펫 만들었고 dog 만들었어요. 그럼 뭘 또 만들어야 돼? cat을 만들어야 되죠? cat은 좀 이따 만들고 일로 다시 와보면 얘는 왜 일어났나?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일어났죠. 그쵸? new cat. 근데 new dog은 왜 일어났죠? new dog 왜 일어났어요? 요거 왜 일어났어? 갖다 대보면 되지? 응? 왜 일어났어요? 뭘 부르고 있어요, 지금? 기본 생성자를 부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막 있는데 add argument to match dog string 인자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세 번째 보면은 강아지에다가 기본 생성자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라고 이름을 줍시다. 그래서 장군을 지은 다음에 에러나는 부분은 없애고 실행을 해보면 멍멍이 출력이 돼요. 멍멍. 그렇죠? 강아지를 만들어서 그 강아지를 펫 리모컨을 받는 데다가 함수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나왔어요. 첫 시간 10분 남았는데 그 10분 동안에 캣을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 강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강아지와 캣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독 좀 자바를 만들어 놨으니까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 캣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캣.자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름을 또 내부적으로 다 바꿔놨어.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야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속에서 얘를 만들어 놨고 얘 만들고 얘 만들었어요. 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복사를 해요. 자바에서 요 파일을 복사를 해. 복사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은 내부적으로 원래 도옥돼 있던 거는 다 뭘로 바꿔요? 캣으로 바꿔줘요. 쫙 바꿔주잖아.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구현 부분들, 바꿔줘야 하는 부분들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캣이 완성이 됩니다. 잘 되죠? 프리.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프리예요. 프리. 자, 그래서 상속을 우리가 그냥 코딩으로 한번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고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한번 코딩으로 한번 경험을 해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수업 그 노트에 있는 flyable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flyable. 하늘 날아다니는 애들을 묶으려고 그래요. 묶으려고 flyable. 요거는 상속은 is-a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묶을 때 쓰는 거죠. 상속은 코드 공유할 게 있고 is-a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묶어줍니다. 상속은. 근데 인터페이스는 is-a 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또 코드 공유할 거는 별로 없는 애들이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가진 애들을 묶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flyable, 꿀벌, 뭐 bird, 뭐 airplane, 하늘 날아다니는 거 뭐든지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묶을까? 코드 공유할 것도 없고 묶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요거 만들 때 강아지와 고양이 만들 때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얘 정의할 때 편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편한 게 없어요. 얘네들 만들 때.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lyable 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도 있고 flyable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우선 클래스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flyable test. 그래서 메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flyable 요 메소드는 flyable인 애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얘를 전문적인 용어로 contract based programming이라고도 해요. contract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자, 너 이 메소드 쓰고 싶어? 네 객체를 이 메소드에 쓰고 싶어? 그럼 뭘 구현해야 돼요? 그 객체의 클래스는 뭘 구현해야 돼요? fly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돼요. fly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너 이 메소드 쓸 수 있어. 이 함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 기반. 비슷하게 아까 요거 강호도 여기다 추상 메소드를 넣게 되면 계약 기반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돼요. 왜? 너 얘를 상속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 무조건. make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걸 꼭 해. 이건 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뭘 하면 돼? 추상 메소드를 쓰면 되겠고, 얘는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래서 요번 프로그래밍에서도 두 종류를 만들어 볼게요. 꿀벌, 에어플레인, 비행기. 근데 둘 다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만들 거예요.
꿀벌. 아직 못 친 사람은 좀 이따 치시고, 요 다음 단계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클립스에서는 new 하면 여기에 보면 패키지 쭉 나오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그 여기다가 플라이어블. 여기에 보면 add라는 게 있죠. 네, add. 여기 보면 extended interfa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수받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선언만 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자바 8부터는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선언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게 있는데 B라는 걸 만들면서 extends A 하고 G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몇 개 있을까요? 메소드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F와 G. 그래서 어떤 클래스 X implements B 하면은 얘는 몇 개를 정의해야 해야 돼요? 두 개를 정의해야 돼요. F도 G도 같이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어떤 인터페이스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닌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d라고 돼 있어요. add라고 돼 있으니까 추가하고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상속은 부모를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단위 상속만 제공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한 클래스가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finish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인터페이스. 그럼 public interface fly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는 정의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다르죠.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고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써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void fly. 그러면 void fly 앞에는 수식어를 안 썼어요. 수식어를 안 썼지만 얘는 속성이 뭘까요? 얘의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안 써도 퍼블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여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습관이 돼서 안 붙여요. 왜냐면 안 붙여도 얘는 퍼블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퍼블릭이다. 또 정의를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선언만 하고 있죠. 그러면 정의하고 선언하면은 기본 그 아까 여기서는 그 앞에 뭘 붙였어요? abstract를 붙였죠. 요 클래스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얘는 정의에 의해서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선언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lyable 만들었으면 꿀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new class B. B인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슈퍼 클래스는 브라우즈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근데 인터페이스는 add라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add 할 건 뭐예요? 우리 뭐 만들었어? flyable. 그쵸? 그래서 flyable을 여기다가 add 해가지고 add를 눌러서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를 누르면 돼요.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flyable 선택한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은 fly가 메소드가 들어와요. 여기도 무슨 annotation이 붙어요? override가 붙죠.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요거를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override.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시스템 아웃 할게요. 에이.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아웃에서 뭔가 출력되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fly 메소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fly. 얘는 생성자를 뭘 갖고 있어요? 네.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꿀벌을 만들어서 꿀벌을 넘기고 있습니다. 요 위치에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B라는 리모컨 말고 무슨 리모컨을 여기서 쓸 수 있죠? flyable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펫이라는 리모컨을 쓸 수 있듯이 인터페이스도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하나의 리모컨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flyable이라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하나만 있어요. fly라는.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에어플레인을 만들면 아까 어떻게 쉽게 만든다? 커맨드 C, 커맨드 V. 그래서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이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비행기도 띄워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을 헐헐 날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랑 다르게 강아지가 있다 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implement flyable 안 했죠. 그쵸?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떡 하면 안 돼요. 강아지는 저기에 못 넣어요. 왜? 강아지는 뭘 안 하고 있어요? 플라이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라이어블로 받은 애는 어떤 애들만 올 수 있어요? 저 플라이 시뮬레이션에는 플라이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봤는데 상속을 한번 그냥 코딩으로 해봤고 얘는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코딩으로 구현해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에어플레인하고 꿀벌을 묶어줬잖아요. 묶을 이유가 있을까요? 묶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가 내 프로그램에 있어야지만 묶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묶을 이유는 없어요. 인터페이스로. 메소드 이름이 같은 거를 가졌다고 해서 묶을 이유는 없어요. 왜 묶어야 되냐? 이 공통 리모컨을 사용할 일이 있다. 그리고 공통 리모컨을 쓰면은 편리하게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두 개 짜지 않고 꿀벌을 날리는 프로그램을 짜고 비행기 날리는 프로그램 따로 짜고 이러지 않고 그냥 동시에 어떤 한 코드에 처리하고 싶다. 그럼 묶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날아다니는 애들을 컴퓨터에서 화면에서 날아다니게끔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묶어줄 수 있죠. 근데 걔가 날아다니는 방식이 다르다. 꿀벌하고 비행기가. 그러면 상속으로 묶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코딩을 한 김에 어디 갔냐? 지난번에 숙제한 거를 제가 만든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카고 간단한 주사위 게임인데 저는 클래스를 3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3개. 그래서 시카고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 뷰라는 게 있어요. 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모델, 뷰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오모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그 오모 프로그램을 뭐 자바 fx라는 라이브를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스윙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밖에 보여주는 부분을.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지 간에 자바로 만들 경우에는 내부 로직, 오목을 동작시키는 내부 로직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러면 그 안 변하는 부분만 모델로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걸 자바 fx로 구현해서 보여줄지 콘솔에서 할지 뭐 스윙에서 할지는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뷰라는 개념입니다. 뷰.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내부 로직은 따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시카고 플레이어 끝까지 안 보이는데 시카고 게임은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11번 던져요. 한 사람이 11번 던져서 이 친구도 11번, 이 친구도 11번 던져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두 개씩 던지는데 11번 던져서 2부터 12까지를 일치하는 수가 나오면은 그 일치하는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몇 번 맞췄냐. 그 11번 던졌을 때 몇 번 맞췄나를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 롤 다이스가 있고
플레이 게임. 게임을 플레이하면 2부터 10위까지 11번을 던져요. 던져서 그 다이스 두 개의 결과, 두 개의 합값이 i랑 같은지 보는 거예요. 2랑 3이랑 4랑 같은지 보고 같으면은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그 출력하는 결과물을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번 그 라운드에서 던진 주사위의 결과들을 저장을 해요. 근데 저장하려면 어디다 저장할까? 11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배열을 써서 저장했어요. 물론 여러분은 배열을 안 배웠지만 배열을 쓸 수 있어요. 찾아보면 되지. 뭐 배열을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배열에다가 저장하고 있어요. 플레이어를. 그래서 카운트 리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주사위 던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난수를 발생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뭐 여러 개의 플레이어를 뭐 3명, 4명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3명, 4명 만드는데 각각이 난수 발생하는 그 멤버를 각각 가질 이유는 없죠. 난수 발생하는 거는 얘네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로 했습니다. 스태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멤버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더라도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는 랜덤한 애는 요 랜덤 생성기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태틱. 저게 게임을 진행하는 한 플레이어를 추상화해 놓은 거예요. 추상화해 놨어요. 그 다음에 시카고 게임은 플레이어를 몇 명 만들까? 여러 명 만들 수 있는데 2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 프로그램도 2명이서 했죠. 사용자 컴퓨터로 해가지고 2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2명을 만들어서 2명을 만들어서 플레이 1도 플레이 게임하고 플레이 2도 플레이 게임 한 다음에 뷰에다가 플레이 1과 플레이 2를 전달해서 결과를 보여주게끔, 그래서 돌아가게끔. 이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은 이닛에서 뭘 해줘야 될까? 카운트 값을 초기화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카운트 값. 물론 카운트 값하고 11개의 배열 값을 초기화해 놓을 수 있는데 11개의 배열 값은 굳이 초기화를 안 해도 돼. 왜? 플레이하면서 어차피 덮어 쓸 거니까 초기화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플레이 1, 플레이 2의 이닛에서는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해 놓고 플레이 게임 쇼예요. 그러면 뷰에서는 뭘 하냐? 컨트롤러 기능하고 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지금 콘솔로 만들어 놨으니까 콘솔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또 사용자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를 뷰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쇼 리조트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내가 이 게임을 약간 바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게임을 자바 FX나 이런 GUI 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얘만 바꾸면 뭔가 되게끔 얘만 뭐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쁘장한 게 플레이어 1이 6하고 8일 때 맞췄어. 그래서 사용자 1이 승리한 거예요. 얘는 한 번도 못 맞췄어. 보여주는 뷰를 어떻게 보여줄까는 다양하게 이쁘게 우리가 바꿔서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예스를 누르면 요번에도 사용자 1이 승이네. 근데 요번에는 9에서 맞췄어요. 주사위. 요번에는 무승부. 요번에는 사용자 2가 여기. 뭐 요 부분은 이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꿀까? 뷰만 바꾸면 돼요. 시카고 플레이어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보여주는 부분을 뭔가 여기는 잘 안 보이네.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 1을 출력해 주자. 그럼 뷰에다가 바꾸면 돼요. 플레이어다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또 사용자로부터 인터랙션하는 부분하고 그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 로직 부분은 따로따로 구현할 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인터페이스 따로, 여기서 인터페이스, 저 인터페이스가 아닌데, 하여튼,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 그리고 로직 부분을 떼어내서, 로직 부분이 안 바뀌어도 뷰는 항상 바꿀 수 있고, 뷰는 그대로 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로직도 뭔가 서로 약속만 돼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이 게임을 만들 때 어떤 클래스가 필요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게임처럼 플레이어들을 모델링하는 거 하나, 뷰 모델링을 하는 거 하나, 실제 그 게임을 진행하는 거를 하는 하나. 그래서 3개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해봤어요. 객체지향적으로. 요 결과는 제가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코드를 리뷰해 보세요. 자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 자, 우리가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공통적인 부분은 상속이든 구체화든 둘 다 서브 클래싱 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구현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서브 클래싱 개념에서는 플라이어블, 패시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오는 애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이 공통 리모컨을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로 아니면 함수로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이 애들이 뭐 패시면 다 받을 수 있는 함수, 날른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함수,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준다. 여러 클래스를, 여러 객체들을, 여러 다른 종류의 객체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얘와 얘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유사한 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둘 다 서브클래싱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다. 서브클래싱. 뭔가 만들어진 걸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코드 재사용을 해줘요. 즉 공통된 코드를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공통된 코드를 여기서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 만들 때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다시 여기에도 중복하고 여기에도 중복 안 시킬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코드 중복.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 너무 싫어해요. 코드는 중복된 코드가 있으면 어떻게든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객체장에서 코드를 중복 안 시키는 가장 새로운 방법이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드 중복만을 목적으로 상속하면 안 돼. 얘와 공통적으로 공유할 코드가 있어서 무조건 묶으면 안 돼요. 언제 묶어야 돼요? is A라고 하는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묶어주면 돼요. 사람도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person을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애완동물이나 리모컨을 갖고 뭘 조정하게 돼? 사람을 조정하게 되죠. 코드 읽을 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드 읽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상속은 코드 재사용을 해줘요. 얘는 코드 재사용이 없어요. 코드 공유를 못 해주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얘네는 코드 공유가 필요 없다. 왜? 얘네는 이름만 같지 실제적으로는 이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 공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얘도 fly 있지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메커니즘은 너무 다르서 공유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fly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처리할 뿐이지 코드 공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은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준다. 차이점은 상속은 코드 재사용을 제공해준다. 인터페이스는 코드 재사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리모컨. 그리고 이 동일 리모컨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개념, Contract Based Programming.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계약 기반. 그래서 이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은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자,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sort라고 하는 범용 정렬 메소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바에서. 범용 정렬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배열들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강아지 배열도 받아야 되고, 고양이 배열도 받아야 되고, 사람 배열, 학생 배열, 사각형 배열, 아무거나 문자열 배열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바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타입.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어요.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쓰면 이 배열에는 모든 종류의 배열을 다 전달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배열을. 오브젝트 배열로 해놓으면 모든 배열을 다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렬을 할 때에는 정렬하는 게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정렬한다는 거. 소팅. 알죠? 정렬하는 거. 그럼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를 써야 되는 거니까 메소드를 써야 돼요. C에서는 메소드 안 쓰고 여기다가 아마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근데 연산자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C에서는 여기다가 C++에서는 연산자를 쓰고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메소드가 들어가야 돼요. 메소드. 그런데 강아지는 비교 연산자를 컴프라고 해놓고, 어떤 애는 컴페어 해놓고, 어떤 애는 컴페어 투 해놓고, 어떤 애는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래밍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용 메소드를 만들려고 모든 종류의 애들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애들만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정한 이름의 메소드만 가진 애들만 여기에 오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처럼 하면 돼요. comparable 배열. 그리고 comparable interface는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comparable 구현한 객체들은 다 뭘 가져요? 이걸 가지겠죠. 이걸 안 가지면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코드는 어때? 절대 문제가 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날 수 없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계약 기반. 너 소팅하고 싶어? 그러면 뭐야? 네 객체 소팅하고 싶어? 그러면 컴페어러블 구현해라. 그럼 이 함수로 소팅할 수 있다. 그게 계약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 기반하면 오류가 안 나죠. C에서 봅시다. C에서는 C++에서는 이거를 이런 오브젝트 타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은 T 이렇게 할 거예요. T. 템플릿을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예요. 범용 메소드로 만들면.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T로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죠. 인트도 오고, 스트링도 오고, 강아지도 오고, 뭐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다 오는데, 실행하다 보면 죽어버릴 거예요. 왜? 왜 죽을까? 뭐가 없으면 죽어요. 얘를, 이 연산자를 재정의해 놓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T를 만들면서 요 연산자를 갖고 있는 애만 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C++에? 없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이걸 구현하고 있지 않은 애, compare to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지 않은 애들은 여기 뭐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compare to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 정렬이 안 되겠죠. 정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비교를 제대로 안 하면 정렬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렇지만 죽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C++에서는 그냥 T 쓰면 내가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강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강아지에 이 연산자를 재정이 안 해놨어. 그럼 이 연산자가 없는 거죠. 근데 하려다 보니까 안 되죠. 죽지. 컴파일러나? 컴파일러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실행 시간에는 죽어버릴 거예요. 왜? 이 연산자가 없으니까. 이 메소드가 없잖아. 근데 자바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강건성을 높여주는 파워풀한 기능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능이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거 무지 위대한 기능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자바의 가장 매력 포인트 2개. 하나는 요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놨다라는 거. 또 하나는 C++에는 없었던 인터페이스라는 걸 도입했다. 이 인터페이스의 도입이 대단히 프로그램 할 때 유연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뭐냐? 인터페이스예요. C++은 이게 없어요. 앞으로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없어요.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Contract Based Programming. 계약 기반. 너 이 함수 쓸래? 이 함수 쓰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내가 만든 클래스의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돼요. 구현만 잘 해놓으면 이 메소드 쓸 수 있어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 기반입니다. 오브젝트. 설명했고, 자바의 디폴트 메소드. 요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